급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데이터부터 보면서 오늘 좀 시작을 할게요. 데이터 보여주십시오. 지난주 데이터는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로 반짝 상승 보인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 데이터에서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KSOI 조사고요. 11월 12일, 13일 양일간 전국의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윤석열 45.6, 이재명 32.4. 이렇게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진 게 꽤 여럿 있죠. 그렇죠. 최근에 거의 뭐 저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 면접은 약간 폭이 좁은데 전화 면접도 벌어지고 있는 추세고 뭐 지역별, 연령별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두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정권 교체 지표 혹은 정권 재창출 지표랑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선 후에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을 흡수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정권 재창출 정도의 벽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최병천 부원장은 이 후보가 지금 자신의 강점은 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약점을 극대화하는,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같은 거는 좌파 포퓰리스트처럼 스스로를 보이게 하는 건데 이런 잘못된 선거 캠페인하고 있다. 굉장히 쓴소리를 그러니까 이 글을 직접적으로 저도 했어요. 읽어봤고 네. 그 민주당 선대위 고위 인사들이 SNS에서 공유하고 뭐 예, 그런 예. 것도 이제 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최병천 부원장의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 선대위 개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선대위 개편. 네.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가 막 어떤 민주당 분은 선대위가 너무 커서 그렇다. 아니다. 뭐가 어때서 그렇다. 이게 얘기가 분분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댓글쇼에서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복한 가정은 비슷하게 행복하고 예.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방법으로 불행하다. 안 되기 시작하면요. 예.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뭐 말들이 다 많고 결국 또 그 말이 또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댈 거야. 돼야 하느냐. 그러니까 최병천 부원장이 이야기한 거는 네. 방향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선대위 문제는 뭐 체계라든지 실무적으로 뭐 흔히 말해서 빠리빠리 돌아가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둘 다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 둘 다의 문제. 지금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이 현장성 잃었다. 이렇게 네. 성명을 냈고 중진 우상호 의원은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셨고요. 너무 커서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선대위 이제 조직 체계 국한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처음에 이제 원팀을 강조하고 어쨌든 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 정세균을 지지했던 사람들 다 뭉쳐야 된다라고 해서 뭐 170명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안 돌아간다. 가분수 선대위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머리가 너무 커요? 네, 뭐 선대본부장, 뭐 부위원장, 부본부장들은 엄청나게 많고 오히려 실무적으로 뛸 사람들은 잘 안 보인다. 빠리빠리 뛸 사람들은 이런 별로 이야기들이 없고. 있고 그리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지난 대선 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를 보면은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키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선대위원장도 여러 명인데 실질적으로 일을 돌아가는 핵심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임종석, 양정철 투탑이라고 그랬었어요. 전략이라든지 상황을 이렇게 맞아요. 장악하고 있는 지금 현재 민주당 캠프에서 그런 양정철, 임종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랑 최종 상의해야 되는지. 그렇죠. 누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오히려 후보를 대신해서도 예.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후보는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4개월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고착되지만 않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든 역전의 기회는 네.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타겟책을 민주당에 조언한다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월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네. 뭐 시간은 많아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아직 선대위를 꾸린 것도 아니지 네, 않습니까? 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라. 오히려 이제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예컨대 한 2주 동안은
우리 지지율이 약간 빠져도 된다. 그 음.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선대위 체계 문제도 그렇고 방향성의 문제도 그렇고 최병천 전 원장이 이야기한 건 이런 방향일 겁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게 행정 경험, 실행력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 경험을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 걸 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조금 뭐 급진적인 거 우리가 해보지도 않은 거 이런 걸 강조하면은 그 행정 경험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라진다. 아하. 똑같이 뭘 안 해본 사람처럼 예.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지지율 잘 나왔을 때도 같은 해석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지율이 잘 나오는 이유는 이런 거라서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좌충우돌하고 광폭행보는 같은 말인데 안 좋으면 좌충우돌이 되는 거고 좋으면 좋을 땐 광폭행보가 되는 되는 거고. 거죠. 맞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게 그러니까 체계의 문제하고 방향성의 문제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저는 얼마 전에 그 미국 오소프 상원 의원 만났을 때 네. 가스라테프트 협약 이야기한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미 상원 의원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네, 그리고 네.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위성락 전 이제 한반도 교도본부장 네.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이재명 캠프에서 위성락 본부장 영입했을 때 다들 좀 놀랐어요. 저도 놀랐고 안정감이 있겠다. 잘한 그렇죠. 인사다. 그리고 위성락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내가 불안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되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날 옆에 앉아 있었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할 때 위성락 본부장이 메모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후보를 바라보는 장면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한테 이렇게 일제 강점기를 맞게 된 건 미국이 사인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조약에다가 이야기 이제 이런 있었죠. 얘기였던 예.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꼭 그 자리에서 또 위성락 본부장이 있는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거라는 게요. 네. 모자이크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제1, 제2 거대 양당의 후보 정도 되면은 진보적인 정책, 보수적인 정책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좀 개수가 많냐 작냐의 차이지. 그럼 모자이크라면은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막 섞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선명할 때 오히려 그림이 잘 되는데 파란색 하자니 좀 그래가지고 빨간색 섞어가지고 보라색 만들고 빨간색 하자니 좀 또 불안해서 파란색 좀 섞어서 보라색 만들면은 모자이크가 형성이 아니라 그림이 그냥 쭉 뭉개진 그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지금 거의 결정적인, 네.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등판해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역할, 김종인의 맞상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양정철, 임종석 그보다 더 윗단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오면 아마 효과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전반적인 이제 기강을 잡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체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실무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있겠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컬러라는 거는 정통 보수보다는 조금 중도 확장에 대한 컬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에 오래 있던 인사들하고는 약간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의견 안 맞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해찬 선대위원장식으로 만약에 원톱 간판이 된다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정권 교체와 이 정권 재창출의 프레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랜 터줏대감 느낌의 그렇죠. 상징적인 그냥 인물. 민주당 사람, 뭐 문재인 정부부터 이제 핵심 딱 그게 더 강화되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이 또 있는 거겠네요. 그럼 캠프에서는 뭐 이해찬 전 대표가 이미 돕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이분을 합류시키는 게 공식으로 합류시키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런 고민이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게 여당 후보 딜레마였어요.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너무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행보를 보면 차별화를 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보자면은 뭐 그렇다고 대통령하고 바로 이럴 수는 없고 하니까
홍남기 부총리를 이제 딱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홍남기 부총리한테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 고통을 체감하시오. 이런 또 이야기. 뭐 이제 쓴소리. 만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라는 이제 좀 상징적인 인물을 질타해가지고 그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럼 홍남기 부총리의 상징성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상징성 잘 된다면요. 이 뭐 관료 시스템에 대한 상징성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홍남기 부총리를 질타했을 때 반대쪽 정권 교체 여론 자체가 이제 넘어올 것이냐, 그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깔아놓는다, 말하자면 빌드업을 시작한다, 예, 이런 예. 느낌은 있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죠. 윤태곤 실장과 함께 판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 권영세 의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출범 직전까지 온 것 같긴 한데 약간 마지막 고비가 남은 느낌? 마지막 진통하는 느낌? 두 가지 방향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3인방을 뒤로 빼라, 뭐 누구는 넣자 말자라는 식의 방향이 하나가 있고, 네. 플러스 알파에 대한 거.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선대위보다 더 유리한 지점은 이게 있어요.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부분. 민주당은 지금도 이해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오늘 아침 보도에도 보면은 김한길 전 대표. 아, 합류하시나 봐요. 아까 인터뷰 느낌이 이미 오케이 받은 느낌이에요. 제가 알기로 접촉은 한참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아요. 뭐 선대위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윤석열 후보가 경선 전에도 뭐 예. 김한길 전 대표 쪽하고 이제 접촉은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플러스 알파의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 원래 있던 사람들의 조정,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얼만큼 붙일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이준석 대표가 얼핏 어디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빠르면 20일 에는 첫 번째 윤곽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이번 주말이고, 네. 그 공보라든지 언론 홍보의 속성상 제가 볼 때는 한 금요일쯤에 뭐가 나와야지 토, 일, 월까지 이제 뉴스를 좀 먹고 가기 때문에 빨리 하려면은 이제 금요일 아니면은 뭐 일요일 오후 그 정도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그 선대위를 놓고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을 생략하고 마이크를 이렇게 아예 생략하는 정도를 넘어서 마이크를 아래로 이렇게 쓱 내려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불편한 심기, 나 불편하다 이걸 노골적으로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날 요 갈등 핵심은 뭐예요? 근데 이제 그날 오후에 그 윤석열,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 만났고, 네. 또 밤에 이준석 대표가 같이 짜장면 먹으면서 회의하는 사진도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것도 이제 시그널이죠. 걱정 마라, 잘 되고 있다라는.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뭐 가닥이 잡힌 것 같고, 뭐 나머지가 뭐 있겠죠. 근데 앞서서 우리가 민주당 선대위 뭐 네. 160명, 170명이 잘 안 돌아간다, 가분수 선대위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한테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기 봐라.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쟤네가 저래서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서 되겠냐라는 식으로 그런 쪽에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거죠.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러면 같이 짜장면 먹으면서 사무총장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단 말씀이고 네. 마지막 진통은 그럼 장제원 의원입니까? 글쎄요, 뭐 특별한 뭐 사람의 문제일까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비서실장 설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빠졌고,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하고 가깝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니까 뭐 선대위에 어떤 자리를 하기야 하겠죠. 근데 뭐 어떤 핵심적인 자리냐 아니냐는. 아니 왜냐면 이게 아까 권영세 의원은 제가 아무리 질문해도 요거를 어떻게 직접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질문을 안 드렸는데, 장제원 의원이 예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노욕에 찬 기술자, 내가 김종인 꼬붕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 사이예요. 네. 그래서 진짜 이분들이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뭐 정치에서 그런 정도야 큰 문제는 아니기는 할 거예요. 진짜요? 와, 이게 진짜 정치판이 예, 우리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장제원이 뭐 어떻게 배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예. 김종인 위원장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뭐 그런 자리는 아니겠죠. 아마도.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직함을 갖지 않고 도울 경우에는 이제 비선이라는 얘기가 단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장제원 의원이 아주 빠지기엔 지금 굉장히 후보가 의지하는 게 크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어요. 가깝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직함을 주되
뭐 선대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저는 제가 이제 좀 국민의힘 뒷선으로.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요 후보하고 가깝지 않거나 하면은 직함이 없으면 불안해요. 아 예. 근데 가까운 사람은요. 예. 그 직함이 무슨 상관입니까? 전화하고 뭐 이제 카톡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 장재원 의원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땐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두 후보가 정치 경험이 일천해가지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 김대중 정부 때 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대선 기간에 6명, 7명이 딱 나서요. 음흠. 우리는 선출직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음. 2선으로 후퇴하겠다. 실세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권노갑 이런 분들 아, 김대중 예, 대통령 예. 캠프에서는 예.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는 이른바 삼철 이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실세가 아닌 사람이 물러난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아. 뒤로 빠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아, 저 사람들 진짜 실세구나. 진짜 실세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 정치판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꼭 해야 되는데 빠진 말씀 아니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까? 예, 여기까지 읽죠. 네. 윤태권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